쇼펜하우어는 진보적 철학자였을까? 위협적이고 과격한 진보 세력들이 사회에서 두각을 드러낸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란 겉으로는 진보를 표방하지만 사실은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여 폐기해버린 것들을 주문을 통해 다시 불러낸 것에 불과하다. 그들이 진보라는 명분 아래 낡은 과거의 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그 이론이 이미 검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새삼 반증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진보 세력에 대항하는 다른 세력이 한층 더 강력하게 대두하고 만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유명해진 것은 그 당시 사회의 학문적 정신의 바탕이 얼마나 허약했던가 하는 점을 잘 증명해 준다. 따라서 그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이 이미 붕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세 그리스도교적 세계관이 쇼펜하우어에 의해서 다시금 부활하게 되었던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많은 학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의 철학 이론은 그가 처음 창출해낸 것이기는커녕 옛날부터 우리에게 친숙했던 형이상학적 욕구의 재탕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오랫동안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있던 이론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큰 공적을 세웠다. 만일 그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과거의 이론들을 다시 검토해보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인류에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철학적 공적은 매우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유럽의 그리스도교 또는 아시아의 여러 종교들이 주장하던 독선적 편견을 올바른 안목으로 평가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그가 이루어낸 성과를 통해서 그 이후에 페트라르카, 에라스무스, 볼테르 등 계몽주의의 깃발을 높이던 인물들이 나타나 세계의 역사는 진군을 계속할 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옛것을 다시 들고 나온 반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진보의 성과를 거두는 신뢰를 보게 된 것이다. 남에게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짓이다. 자신의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터뜨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짓에 불과하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나 결점에서 자신이 가진 불만의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사실 그것은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을 잊으려는 노력일 뿐이다. 자신의 죄를 재판할 수 없는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더욱 혹독하게 비난한다. 죄는 자신에게 돌리고 선행의 공적은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성자는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붓다의 법도에 따라 자신의 선행은 숨기고 자신의 잘못만 남에게 드러내는 사람 역시 한 사람도 없다. 행위는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은 약속할 수 없다. 우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 있지만 감정에 대해서는 약속할 수가 없다. 감정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언제까지나 누구를 사랑하겠다든가 미워하겠다든가 또는 영원히 충성을 바치겠다고 약속한다면 그는 자기 힘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모든 행위에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동기와 방식이 있다. 내 마음 같아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위를 보장해주는 조건이나 방법이 바뀌면 지킬 수가 없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 없는 말이 될 수 있다. 만일 그런 말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는 셈이 된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한, 나는 그대에게 사랑의 행위를 실제로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러나 혹시 내가 그대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도 그것이 어떤 이유나 동기에서 왔다 해도 그대는 나의 사랑을 계속 받게 될 것이다. 사랑의 행위를 실증해 보일 수는 없게 되었지만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고 늘 똑같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실제로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았느냐는 사랑을 주고받는 당사자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랑의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사랑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주위 사람들에게 그들이 계속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상대방에게 행위가 아니라 당시에 그런 감정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 공정한 사람이 되려면 냉정한 용기가 필요하다.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것은 공정성이었다. 나는 이렇게 자문해 보았다. 공정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공정하다는 것은 정말 가능한가? 그리고 만일 공정하기가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나는 공정성을 따지고 파고들수록 나 자신에게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온갖 열정이 나를 심한 불안에 빠뜨렸다. 우리가 말하는 사려 깊은 행동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광범위한 통찰력에 기초를 둔 사려 깊은 판단과 행동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나는 공정성 하나만은 갖추기로 용기를 내서 실천해 보기로 작정했다. 매우 오랫동안 혹독한 자기 극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을 지켜준 것은 바로 냉정함뿐이었다. 그토록 많은 일들에 대해 그것도 너무 뒤늦게 자기 반성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나의 용기와 냉정함 덕분이었다. 어떤 사람이 공정하다는 것은 그가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냉정함도 구비하고 있다는 뜻이다. 결국 냉정함만이 공정성을 지켜줄 수가 있다. 자기가 극복한 것이 아니면 말하지도 말라. 우리는 침묵이 용납되지 않을 때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하더라도 자기가 실제로 체험하고 극복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야 한다. 그 밖에 말이란 쓸데없는 것이거나 공연히 지어낸 것이며 인격이 도야되지 않아서 나오는 것이다. 내 책의 모든 내용은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극복한 것들 뿐이다. 거기에는 나 자신도 전에는 몹시 싫어했거나 적으로 여겼던 모습도 들어있고 가장 오만한 나의 모습도 들어있다. 그것들도 모두 내가 극복한 것들이다. 의지가 약한 사람도 없고 의지가 강한 사람도 없다. 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 일은 모두 실패한다. 힘이 약하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고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힘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이루려 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무관심하고 그것을 할 힘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런 비도덕적인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강한 의지를 지니기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 말은 모순이다. 체력이나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자기 보존 본능도 약화되고 그 결과 자신마저 해칠 수 있다. 종교 지도자나 고독한 철학자나 스님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가치관이나 가치 척도를 갖추는 것은 그 때문이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절대 복종하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즉각적인 결단과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멀어져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지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비유적 단어에 불과할 뿐이다.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의지라는 것이 없으며 따라서 약한 의지도 강한 의지도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망설이면서 내적 충동이 분산되면 그는 결과적으로 약한 의지를 드러낼 뿐이다. 반면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충동이 흔들림 없이 하나로 집중되면 힘이 강해져서 결과적으로는 강한 의지가 드러난다. 한마디로 약한 의지는 중심이 없어서 힘이 흔들리고 분산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강한 의지는 목표와 방향이 한 가지로 결정되어 모든 힘이 한 군데로 모일 수 있는 조건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따라서 애초부터 의지가 약한 사람 또는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삶에 대한 강한 의지가 행복을 부른다.
나는 삶을 새롭게 발견했다. 삶에 대한 의지의 철학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은 내가 염세주의자가 되기를 포기한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나의 삶을 보다 새롭게 만들려는 본능적 욕구가 바로 염세주의가 내세우는 결핍, 위기, 상실의 철학을 폐기시킨 것이다. 우리는 도대체 인간의 어느 구석에서 선한 의지를 찾아낼 수 있는가? 선한 사람은 우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딱딱한 듯하지만 부드럽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나무와 같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이로운 것에 대해서만 흥미를 느낀다. 그가 지닌 호감도, 어떤 것을 맛보고 싶어하는 욕구도 그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면 손을 대지 않는다. 그는 손해를 보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고 간혹 어려운 일도 자신의 이익이 되도록 만든다. 또한 자기가 보고 느낀 체험에 대한 해답을 내며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많은 것을 포기한다. 그는 독서와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고 언제나 책과 자연을 가까이 하며 산다. 그러나 모든 종류의 자극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매우 느리게 반응한다. 몸에 밴 조심성과 의지와 긍지가 바로 그 완만한 반응의 습관을 길러준 것이다. 그는 불행을 믿지 않고 죄도 믿지 않는다. 또한 잊을 줄도 안다. 그와 관련된 것들은 잘 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다. 그렇다. 그는 늘 향상하고 있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가 곧 지금의 나 자신이다. 앞의 내용은 니체가 지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일부분이다. 니체가 현대인에게 인기 있는 이유는 직설적인 화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니체의 철학은 진취적이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킨다. 는 명언은 진취적 성향을 잘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진취란 포기하지 않고 발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의 자신을 되돌아보라. 분명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힘든 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마음이 힘들었다면 감정의 깊이가 깊어져서 공감 능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다. 업무적으로 힘들었다면 쉽게 구할 수 없는 업무 지식과 경험을 쌓았을 것이다. 지금 너무 힘들다면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은 괜히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자.